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3년 7월 1일 홋카이도 애니와시에 살며 석고보드 제조회사에 다니던 우라 히토시 씨는 이날 가족들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 여장을 하는 취미가 있었기에 자신을 여자처럼 꾸미고 오후 4시경 삿포로시에 있는 한 디스코 클럽에 입장했는데요. 입장으로부터 약 6시간 후인 밤 10시 무렵 그는 디스코 클럽을 빠져나왔고 이후 한 여성과 함께 스스키노의 러브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의 입실로부터 약 3시간 후인 7월 2일 새벽 2시경 호텔 프론트에 투숙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용인즉슨 혼자 먼저 퇴실하겠다는 연락이었죠. 이로부터 약 12시간 후인 오후 3시경 방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호텔 직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고 조심스레 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 욕조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곳엔 발가벗은 채 엎드린 남성의 시신이 있었고 목이 없었습니다. 놀란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방에 출입한 후 먼저 돌아간 인물이 정황상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CTV 영상에 찍힌 인물은 입실했을 때와 달리 검은 코트에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영상 속 인물은 새벽 2시 15분경 호텔을 나와 거리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방에는 유류품도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즉 범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꼼꼼하게 닦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7월 초에 발생했던 이 사건은 7월 말까지 그다지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 비해 언론 보도 역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7월 24일 사태가 급변하게 됩니다. 홋카이도 현경이 용의자를 체포했던 것이죠. 체포된 것은 사건 현장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살던 여성 타무라 루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타무라 오사무였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7월 25일엔 그녀의 어머니인 타무라 히로코 역시 체포되었는데요. 이 3명의 혐의는 시체 손괴, 시체 유기,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도주한 것에 의한 시체 영득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단위로 벌인 범죄였던 것이죠. 다만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용의자인 타무라 루나와 그의 아버지인 오사무는 사건 전날 삿포로 시내의 가게에서 복수의 날붙이, 톱, 금발 가발, 큰 캐리어 등을 구매했으며 타무라 루나가 호텔을 나선 후 그의 아버지가 자동차로 그녀를 마중왔던 것이 CCTV에 일부나마 찍혔기에 꼬리가 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의 자택 수사는 8월 1일 종료되었고 수사 과정에선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먼저 자택에선 살해당한 우라 히토시 씨가 디스코 이벤트에서 입었던 여성용 의복과 그의 소지품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욕실에선 잘렸던 그의 머리가 발견되었죠. 이 머리는 절단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데다 욕실이라는 장소는 습도가 높고 에어컨도 없기 때문에 다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만 치아의 치료원을 통해 가까스로 이 인물이 우라 히토시 씨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왜 머리를 가지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만 크게 2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시신이 발견된 후 신원 확인 등을 늦추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라는 의견이고, 둘째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기에 시신을 훼손, 가져갔을 거라는 의견인데요. 경찰은 현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들 가족이 살인에 있어 어떤 역할 분담을 했는지를 포함해 살인 혐의는 물론 직접적인 살해 동기 등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은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각 인물들의 사건 관련 부분을 조금씩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타무라 루나. 그녀는 7월 1일 밤 피해자인 우라 히토시를 러브호텔로 데려간 후 목을 절단해 집으로 가져간 주범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발작을 일으키는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그녀의 초등학생 시절에 관한 증언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녀는 극단적인 결벽증이었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격하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루나가 조금 비싸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와서 옷에 장난을 쳤더니 커터칼을 들고 쫓아와 목에 들이대고 말 꺼내면 찔러버릴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만
사건이 유명해진 후 발생하는 소문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가능성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만일 앞선 증언대로 그녀가 극단적인 결벽증이었다면 러브호텔 욕실에서 혼자 시신의 목을 절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다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외에도 그의 할아버지에 따르면 그녀는 극도로 남자를 싫어했으며 가족 이외엔 좀처럼 믿지 않는 경계심이 무척이나 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간문춘 전자판에 따르면 그녀는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몇 명의 인격이 있어. 범행은 그중 한 명이 했어. 다만 체포된 범죄자가 다중인격이나 심신미약 등을 빌미로 형량을 낮추려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니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가능성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극도로 남자를 싫어했다면서 왜 62살 먹은 아저씨와 함께였던 것일까요? 대답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우라 히토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여장이라는 다소 특이한 취미가 있었는데요. 이 우라 히토시라는 인물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분방했다고 합니다. 그의 지인에 따르면 그는 회원제 고급 바에서 여직원들에게 끈질기게 치근덕대다 출입 금지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성적 정체성이 여성이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주변 지인들은 이와는 상반된 증언을 합니다. 주간문춘 전자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는 지인에게 여장을 하면 여자들 경계심이 줄어든다니까. 난 여장은 하지만 여자가 좋아. 라는 발언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다니던 단골 클럽에선 젠더적인 배려를 위해 설령 신분증이 남성이라 해도 여성처럼 꾸민 사람은 여성으로 취급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럽은 시간대에 따라 여성은 무료 입장이었죠. 즉 그의 여장은 단순 취미 이외에도 무료 입장뿐 아니라 여자의 경계심을 허물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용의자인 타무라 루나는 극도로 남자를 싫어했고 여장을 했던 우라 히토시에게 속아 러브호텔로 끌려간 후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타무라 루나의 부모님과 우라 히토시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때 우라 히토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못 가 다시금 타무라 루나에게 연락을 취했고 약속을 어긴 그에게 분노한 가족들이 그를 살해하기 위해 함께 살인 계획을 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무라 루나의 할아버지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타무라 루나가 체포되던 날 아직 체포되지 않았던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 내용 자체는 어디까지나 사건의 공범인 어머니 입장에서의 진술이기에 걸러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타무라 오사무. 그는 CCTV엔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기에 실행범은 아니지만 딸을 자동차로 도주시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삿포로 시내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병원에서 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등 딸을 무척이나 아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상냥한 인품으로 인망이 두터운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연 활동도 적극적이었으며 같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레지던트 시절엔 외과의였습니다만 피를 보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수술 중에 피를 보고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본인은 피를 보는 것이 약했기에 도울 수 없었지만 그에겐 외과의 경력이 있었기에 딸인 타무라 루나에게 목을 절단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한편 그녀의 어머니는 그림과 화초를 좋아하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인상이 좋은 여성으로 주민들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들은 외부에서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단 1개월 만에 뭔가 상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집은 쓰레기장처럼 더러워졌고 가족들도 집에서 지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YTV에 따르면 아버지인 타무라 오사무는 체포 직전엔 집이 아닌 넷카페에서 생활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 주민에 따르면 그는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라며 차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뭔가 수상해 보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뜬소문이 너무 많다 보니 사건에 관련된 정보는 어느 정도 걸러듣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